안녕하세요, 지오TV입니다. 오늘은 북극권의 관문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 여기가 앵커리지인데요. 아주 추운 지방이죠. 눈과 빙하, 바다사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붐비는 수상 비행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가 앵커리지 국제공항인데요. 그 옆에 바로 레이크 후드 수상 비행장입니다. 지금부터 구글어스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구글어스에서 이렇게 확대해 보면 앵커리지 국제공항 바로 북쪽에 호숫가를 따라서 수많은 비행기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면 확대해 볼까요? 네, 엄청 많은 비행기들이 서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바로 다 수상 비행기들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라 아주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 레이크 후드 수상 비행장에서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190회, 연간으로 따지면은 약 7만 회에 달하는 이착륙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여기가 세계 최대의 수상 비행 항공 기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그렇게 수상 비행기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었냐? 이 알래스카는요, 동토층이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도로를 깔기가 어려워요. 일단 인구 밀도도 낮고 또 막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 지반이 무른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넓은 땅에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공항도 변변치 않은 곳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주변에 섬은 아니어도 피오르드 지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바닷가 마을들에 이런 수상 비행기로 다 접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섬들도 많이 있고요, 주변에. 그래서 수상 비행기, 수상 항공 교통이 많이 발전을 했다. 또 겨울에는 눈이나 얼음 위에 착륙을 하는 설상 이착륙 비행기로 변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수상 비행장이 있는 곳을 보시면은 이렇게 길쭉한 호수 모양인데요. 여기가 원래 이 레이크 후드 호수와 스페나드호, 이 두 개의 다른 호수였는데 이 1938년에 양쪽을 연결하는 수로를 만들면서 지금과 같은 수상 비행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레이크후드 수상 비행장의 활주로는요, 이 북쪽에 보시면 자갈로 이루어진 그런 자갈 활주로가 하나 있고요. 다음 3개의 수상 활주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하나, 동서방향으로 2개, 이렇게 해서 활주로가 3개인가 봐요. 여기 계류되어 있는 비행기가 총 1000대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 수상 비행기 계류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알래스카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수상 비행장만을 위한 관제탑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알래스카 공항 관제탑에서 함께 관제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뭐 안전을 위해서도 같이 컨트롤하는 게 맞겠죠. 와, 근데 이 비행기들이 아주 형형 색깔로 다양한 색깔들이 있어서 무슨 장난감 같아요. 이렇게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신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크우드는 겨울이면은 또 전혀 다른 공항으로 변신을 하는데요. 여기가 영하 30도를 넘나들기 때문에 한겨울에, 그래서 호수가 또 단단히 얼어붙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비행기들이 바퀴 대신에 스키를 장착해서 얼어붙은 활주로 위를 미끄러지면서 이륙을 한다고 합니다. 또 눈보라를 일으키면서 비행기들이 막 이륙을 하겠죠. 이런 극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비행기 수준의 이 작은 비행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의 승용차처럼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마을버스 수준으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상 이착륙에 필요한 부력 장치들만 따로 떼어놓은 모습도 보이고요. 이 호수 주변을 따라서 이렇게 쭉 보면은 진짜 수많은 비행기가 주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죠? F-15 비행기, F-15 같은데 이건?
F-15 전투기도 있고, 이거는 뭐야, 알래스카 항공 에어버스 여객기 같은데요. 여기가 알래스카 항공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알래스카 항공교통의 중심지답게 박물관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물관 내부를 보면요, 이 앵커리지 공항의 역사와 수상 비행기에 대해서도 전시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또 우리가 미국 가려면은 한 번에 못 갔다면서요. 비행기가 항속거리가 짧아가지고 거기 알래스카에 들러서 급유를 한번 하고 갈 수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비행기들이 좋아져서 미국까지 한 번에 가죠. 기회가 되면은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박물관이네요. 그리고 이 레이크 후드 호수 둘레는 약 7km에 걸쳐서 산책로도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옛날 관제탑이나 수상 비행기의 이륙 지점, 또 주기장 같은 거를 쫙 둘러보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천조국 미국은 우리랑은 아주 스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한강은 너무 어렵나? 팔당댐에서 이렇게 쫙, 상수도 보호구역이긴 하지만 그런 거 떠나서 팔당댐에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소양강댐이나 충주댐 이런 데로 딱 착륙하고 그러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수상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네요. 아직까지는 운항하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여기 레이크 후드에서는 체험 비행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만 내면 경비행기를 타고 빙하나 화산 이런 걸 구경할 수도 있고, 야생동물 탐험도 할 수 있대요. 알래스카에 워낙 또 야생동물들이 많으니까 곰이나 바다사자 이런 거를 관찰하거나 비행기에서, 아니면 또 여기 워낙에 숲이 울창한 지역이니까 그런 산림지대 위를 날아보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인당 $140, 제일 싼 게 $140부터 시작해서 뭐 구성에 따라서 $1100까지 다양한 그런 상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체험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하도 궁금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뭐 좀 비슷한 곳이 없나 찾아봤거든요. 태안에 이 경비행기 전용 활주로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한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태안 비행장이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태안 비행교육원이라고 하는데요. 아시아 최초로 대학이 자체 운영하는 활주로를 보유한 곳이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활주로 길이가 1100m, 그리고 부대 시설로 관제탑도 있고요, 정비동, 그리고 항공유 저장고 등 거의 소형 공항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한서대학교 태안 비행장은 고정익과 회전익 모두 이 교육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다수의 민간 항공사 조종사들을 배출하고 있는 아주 명문 교육시설이라고 합니다. 시뮬레이터도 뭐 최신 기종인 G1000부터 A321, B737까지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도 한때 파일럿이 꿈이기도 했었는데요. 유튜브에서 교육 영상들을 보니까 잊혀졌던 꿈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요즘 같은 AI 시대에 이런 항공기 조종사는 직업 전망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미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수백 명의 승객의 목숨을 기계나 인공지능에만 맡긴다는 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영 못 믿었긴 하잖아요. 특히 알래스카처럼 자연환경도 험준하고 그런 야생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숙련된 조종사의 결정이 생사를 가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북극 항로의 관문 알래스카 레이크 후드 수상 비행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극한의 환경이지만은 수상 비행기로, 또 겨울에는 빙상 비행기로 그렇게 활용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수상 공항이 된 이 레이크 후드 공항이었습니다. 경비행기들도 참 많고 어떤 조종사의 로망이 꿈틀대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오늘도 구글어스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또 하나 탐험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세계 곳곳의 흥미로운 장소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한번 주변을 좀 더 둘러보려고요. 앵커리지도 그렇게 유명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크진 않네요. 도시가 플로리다처럼 이 단독주택 지역이 구획이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슨 야구장을 엄청 멋있게 지어놨네요. 무슨 군사시설인 줄 알았어요. 미식축구 경기장도 보이고요. 앵커리지가 이 알래스카주의 주도이기도 하지만 이쪽 지역의 생활의 중심지라고 하죠. 여기도 경비행기 비행장이 있네요. 확실히 이쪽 지역은 이런 항공교통이 진짜 발달한 것 같아요. 아까는 수상 경비행기였다면 여기는 육상 경비행기 비행장입니다. 앵커리지 항구는 없나? 항구가 안 보이네요. 위에 있구나. 항만은 그렇게 크진 않네요. 여기는 공군기지의 모습. 북극 항로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위치죠. 또 냉전시대의 적국이었던 러시아와의 접경지대도 가까운 곳이고요. 조기경보기도 보이네요. 수송기들도 많이 서 있고요. 땅이 넓으니까 널찍널찍 뭐든지 널찍널찍하고 쾌적한 모습입니다. 알래스카 항공의 허브 공항이죠.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 여기가 앵커리지 공항인데요. 공항도 그렇게 붐비는 모습은 아니네요. 여기가 알래스카 항공의 허브 공항일 것 같지만 제가 알기로 알래스카 항공은 시애틀이 허브 공항이래요. 시애틀에 가보면 알래스카 항공 전용 터미널이 있거든요. 이쪽 알래스카주에 사시는 분들이 이 시애틀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나봐요. 거기가 주 가까운 대도시라서. 보셨다시피 이 앵커리지도 그렇게 도시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주는 다르지만 시애틀이 거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큰 일이 있을 때 뭐 시애틀에 가서 봐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하와이안 항공과 합병한 알래스카 항공인데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는 몇 대 안 보인다는 거. 앵커리지에서 큰 도로를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 배후에도 또 큰 도시들이 있긴 하네요. 밀도는 좀 낮지만 도심지가 좀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진짜 도로가 메인 도로라고 부를 만한 곳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로 교통이 많이 발전하지 않은 알래스카의 모습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캐나다죠. 네, 오늘 이렇게 앵커리지와 알래스카 지역을 한번 살짝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